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야, 남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경기 봐야 돼, 게임도 해야 돼, 가끔 한눈도 팔고 차도 돌봐야지. 피부관리보다 하고 싶은 게 많은 남자들을 위하여 우르오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단 한 번으로 하루 종일 파워보스. 이것이 남자의 올인원. 남잘 아니까 우르오스. 자연이 선물한 갈색 솔잎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잠든 생기를 깨우는 갈색 솔잎의 놀라운 능력. 매일 생기로워져요. 첫 피부처럼. 한율 율려원액.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국회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 선진화법 중재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권 의원은 여당 개정안이 마치 여당 독재를 허용하는 법이라는 평가에 강한 유감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국회의장 독재를 가능하게 하는 아니든 중요한 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는 협상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줘야만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 기다린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때로는 효율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을 했나, 정치를 했나, 이런 반성이 든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가 러시아 방문기에 오르면서 한 얘기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이런 언급을 지금 정치권은 정말 되새겨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와 같은 내 탓이오를 외치는 정치인들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권에서 다시 손학규 이것을 외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무료 민박 제공합니다. 아이들과 노약자가 계신 분들 우선합니다. 제주국제공항 노숙대란이 이어지자 제주 지역의 한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 글에 200개가 훌쩍 넘는 댓글이 달리면서 나도 돕고 싶다는 글들이 제법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시민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의식은 시민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회자본,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존재하기에 정치가 엉망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현입니다. 예,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그러니까 이게 청년이 만 15세에서 29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청년 실업자는 39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109만 명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매년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붓고 있지만 청년층이 느낀 체감 실업률은 22%에 달한다. 그러니까 이는 정부 공식 통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청년 체감 실업자 109만 명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통계청이 2014년 11월부터 보조 지표로 발표한 체감 실업률로 계산을 하면요. 예.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108만 9천 명, 공식 실업자 39만 5천 명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은 청년 근로자 6만 9천 명, 구직 활동을 안 하고 있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하고 취업할 의지도 있는 잠재 경제 활동 인구 62만 3천 명을 합치니까 한 109만 명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은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3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까지 총 6건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나왔고 예산은 매년 2조 원씩 투입되고 있죠.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뢰해서 작성한 청년 고용대책 이행사항 모니터링 우리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요.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 사업으로 일자리를 구한 비율은 26.4%에 불과했고요. 게다가 이 중에 절반은 비정규직이었고요. 또 취업자의 32.7%는 월 평균 임금이 150만 원 이하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아까 체감 실업률이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이 22%라고 말씀하셨죠? 예. 근데 제가 96년부터 지금 명지대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과 학생들 취업하는 거 보면은 97년 정도까지는 진짜 잘 됐어요, 우리과도. 근데 이게 98년 IMF가 되면서부터 이게 확 죽더니 이게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22% 체감 실업률도 낮은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높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마술인지 뭔지 모르지만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고 더군다나 지금 취직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게 22% 체감 실업률이었는데 그럼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자, 2월 1일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시행된다고 그러는데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요새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은데 광고 기반 음악도 결국은 돈 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광고 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이나 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군요.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제 음악 저작권 협회,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 등 이 저작권 4개의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승인안에 따르면요,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에게 지불하는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료를 월정의 스트리밍 사용료보다 소폭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그 광고를 보여주면서 음악을 공짜로 들을 수 있게 하면서 저작권자한테는 광고 사업자가 돈을 주게 돼 있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이전보다 조금 더 매출액이 높아지도록 규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9%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2014년도엔 전년 대비 38.5%포인트 성장한 등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 시장을 좀 확대하고 권리자, 그러니까 가수들이죠. 가수들을 비롯한 저작권자들이죠. 새로운 수익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좀 가난한 가수들 좀 기회가 좀 좀 이렇게 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 그리고 통계청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대형마트 매출을 제쳤다고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 1월부터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48조 6,200억 원으로요. 전년 동기 40조 6,600억보다 19.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판매 같은 기간에 43조 3,500억에서 44조 3,400억 2.3% 느는데 그쳤거든요. 예. 올해 1월만 봐도요. 온라인 쇼핑이 4조 4,200억 원 규모, 대형마트 4조 316억보다 앞섰고요. 예. 온라인 쇼핑의 증가세는 음식료품, 그리고 화장품, 생활 자동차용품 등 점점 늘어나는 호주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형마트는 점점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해 대형마트 비식품 부문 그 전년 대비 월별 매출 증가율 평균치가 마이너스 4.3%였어요. 예. 그러니까 식품은 조금 0.8% 증가에 그쳤고요. 나머지 이제 생수, 세제, 생활 필수품은 매장별로 상품이 거의 같지만 이 들고 오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거 다 온라인으로 다 뺏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이제 오픈마켓과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생필품과 육아용품, 애견용품 등이 전략적으로 저가에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을 줄이는 대신 일종의 미끼 상품격인 특가 상품으로 고객을 모아서 시장 지배력을 키우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예.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대형마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온라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제품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마트는 경기도 용인시에 굉장히 커다란 전용 물류센터 구축하고 롯데마트 김포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양쪽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값도 싸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그냥 주문하고 기다리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클릭하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122건의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전수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동전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이런 걸로 낙찰 기업과 들러리 업체를 결정했다고 그러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동전 제비뽑기하고 사다리 타기 이걸로 결정을 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네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게 세금을 이따위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내 굴제 건설사 영업팀장들이 조용히 모여서 암호 같은 숫자가 적힌 동전을 넣고 제비뽑기 하거나 종이권에서 사다리 타기해서 짬짬이로 나눠먹기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6년간의 공정위 심의 의결서 입찰 담합 공식 보도자료에 이 제비뽑기 수법이 적시된 게 13건에 달하고요. 네.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요?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을 그러니까 제비뽑기하고 사다리 타기로 했다? 그렇죠. 이게 호남 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 건설공사에 제비뽑기 구태가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이거 진짠가 싶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저는 사다리는 술값 정할 때만 타는 줄 알았더니. 야, 또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같은 환경시설 공사 담합은요. 뒷돈이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 참여기업이 영세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분야다 보니까 설계비 보전 등의 명목으로 낙찰자가 탈락자한테 이제 금품을 좀 조용히 건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다른 방법도 있답니다. 낙찰 확률을 높이려고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하다가 예정가를 알고 있는 공사 입찰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다 몰리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거고요. 입찰 담합이 적발돼도 이제 공사비 부풀리기 통한 부당이익이 과징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거죠. 대략 공사 규모의 10 내지 20%가 입찰 담합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보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잘 좀 잡아내서 국민들 복지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술값 낼 때 우리가 누가 내느냐 결정할 때 주로 쓰는 사다리가 이런 식으로 또 결정이 되는군요. 사용이 되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내일 새벽. 이게 항상 내일 새벽 그러면은 마치 내일 같은데 오늘 밤. 그러니까 우리 체감 시간으로는 오늘 밤이죠, 그죠? 예, 우리 생활상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1시 30분. 예. 그죠? 올림픽 대표팀이 카타르를 상대로 챔피언십 4강전을 벌이죠.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 4강전.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카타르하고 말씀하신 대회 4강전이 열리는데요.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올림픽 대표팀이 8회 연속으로 이 올림픽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 카타르가 주최국이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팀이거든요. 예. 이번 대회 들어서 4경기에서 모두 11골 넣었고요. 우리는 9골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하산 그리고 알라 엘딘이라는 선수가 이 4골씩을 기록하면서 득점 랭킹 선두에 올라있을 정도로 이 카타르가 공격적인 팀 컬러에다가 날카로운 창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팀이죠. 예. 이제 반면에 우리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이 중동 원정이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중동에 있으면 아마 좀 이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낄 때가 됐고요. 그리고 이 신천 감독이 이 부상 중인 황희찬 선수가 오늘 경기에 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기를 앞두고 벌어진 마지막 훈련에는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마 선발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면을 봤을 때 오늘 쉽지 않은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신태용 예. 감독이 세트피스와 고공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리송한 건데요. 왜냐하면은 이 전술적인 면에서 신태용 감독이 이 세트피스와 이제 고공 플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세트피스와 고공 플레이를 언급한 것은 특별히 이 준비한 전술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 속마음을 숨기고 그냥 의례적으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트피스라는 게 이제 코너킥이나 프리킥 그렇죠. 같은 공격이거든요. 예. 근데 너무나 당연하죠. 코너킥, 프리킥 경기하다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이걸 열심히 예. 준비하겠다, 잘하겠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예. 고공 플레이도 우리 김현이라는 장신 스트라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팀에 장신 선수 있으면 고공 플레이 하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카타르전에 대비한 특별한 전술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정신력과 집중력을 강조했거든요. 예. 이것으로 보면은 아마 이 선수들이 후반전 체력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좀 숨기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카타르가 워낙에 개인기가 좋고 또 이 패싱 게임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팀을 잡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박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좀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압박을 하다 보면은 후반전에 우리 선수들도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타르와의 경기에 이 후반전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일 이번에 지더라도 예. 기회가 한 번 더 있죠. 올림픽 진출. 예,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 이 올림픽 티켓이 3장이 걸려 있습니다. 예. 3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 지더라도 3, 4위전으로 밀리게 되면은 일본, 이라크전에서 패한 팀하고 3, 4위전에서 마지막 한 장의 티켓 놓고 또 마지막 승부 벌이게 됩니다. 이 카타르가 지금 아주 그 홈 어드밴티지를 최대한으로 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전 잘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어제 봅슬레이하고 스켈레톤 이 두 종목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선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남자 컬링에서도 낭보가 있어요. 이 투자만큼 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남자 컬링 대표팀이 이 컬링 챔피언십 투어 독일 마스터즈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경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소치 동계올림픽 은메달 팀 스코틀랜드를 꺾었고요. 또 준결승에서도 이 소치 올림픽 동메달 팀인 스웨덴을 이기고 결승에 올라갔는데 이 결승에서 스코틀랜드를 다시 만나가지고 아쉽게 4대5로 패했습니다. 이 남자 대표팀이 이 소치 동계올림픽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본선에 오르지 못했던 팀이었었거든요. 예. 불과 4년 만에 최근에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서 거의 1년에 반 이상을 전지 훈련을 하고 실력을 쌓다 보니까 분명히 좀 성과를 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유명 치어리더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거짓된 정보를 얘기한 프로야구 장성우 선수한테 예. 징역 8개월이 구형됐죠?
예, 야구 팬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요. 또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장성호 선수가 차마 공개하기 힘든 내용들을 얘기했었었는데요. 이 KT 장성호 선수 프로야구 유명 치어리더 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8개월 그리고 장성호 선수의 전 여자친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장성호 선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마지막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학교를 향해 누아는 패자를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까지 말이 많은 차를 선택할 것인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SM3 디젤 탄생. 유럽에서 검증된 디젤 엔진, 세계적 명성의 독일 게트락 듀얼 클러치 변속기, 복합 연비 17.7km의 뛰어난 연비와 강력한 토크까지. 유럽이 사랑한 디젤 SM3 DCI. 예, 지금 8시 30분 05초 지나고 있는데요. 글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YTN이 위치하고 있는 상암동 지금 눈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출근길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날씨는 춥고 눈은 많이 내려서 도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어제보다는 덜 춥지만 오늘 아침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주행 여건이 좋지 않아 미끄럼 사고가 계속해서 우려되는데요. 안전거리 유지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 신월부터 인천 시점까지 눈길입니다. 현재 서울 방면 가좌 부근 서인천 부근부터 부평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반대 인천 쪽으로 인천 요금소부터 서인천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도심 서부권에서는 통일로 서울역 방면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녹번역을 지나 서대문역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구파발 쪽으로도 서울역에서 서대문을 지나는데 서행입니다. 강남권에서는 테헤란로 삼성교 방면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강남역 쪽으로 포스코 사거리부터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구간도 정체입니다. 그 밖에 강남대로 따라 노년역부터 지금 교보타워 사거리 구간도 신호대기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 한파의 기세, 오늘부터는 많이 꺾일 거라고 하죠. 오늘 낮부터는 영상의 기온을 회복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자, 이런 추위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집 밖으로 꼼짝하기도 싫은 날씨에도 인산인해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 현장인데요. 지난 주말까지 무려 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산천어 축제 세계적으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해외 언론의 취재 경쟁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 명실상부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 잡은 산천어 축제의 인기 비결,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 오세빈 기획 홍보팀장 연결해서 직접 그 비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 팀장님. 네. 저기 100만 명이 벌써 다녀갔다. 네. 아니 화천이 인구가 3만밖에 안 되고요. 네. 근데 거기 주차장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저희가 약 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주말에는 거의 한 15만, 16만 명이 찾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좀 길도 막히고 프로그램 체험하시는데도 좀 버거운 건 사실인데요. 예. 대신 이제 또 평일 쪽으로는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 주셔서 평일에는 뭐 자유롭게 뭐 모든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네, 마을이 좀 작다 보니까 주말에는 좀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782님이 눈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지역 얼마나 눈이 오는지 휴대전화 유료 휴대전 문자 메시지죠.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천은 눈 와요? 화천도? 네, 화천도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는데요. 예.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숙식 숙박 이런 거 저 화천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그 산천어 축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화천에 그 가봤는데 거기가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그 접경적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는 뭐 여관이라든가 뭐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워낙 많이 찾아주시니까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민박이랑 뭐 농촌 민박이랑 이런 것들을 많이 연계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숙박 정보들을 연계를 해서 관광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도 뭐 꽤 많이 찾고 있다. 맞습니까? 네, 어제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총 5만 900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해외 언론사들, 뭐 CNN도 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CNN에서 예전에 그 세계 7대 겨울의 불가사의로 저희 화천을 소개를 했었는데요. 7대 불가사의요? 네. 뭐가 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100만 명 이상이 얼음판 위에서 네, 그 얼음 낚시를 하고 예. 그 추운데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산처럼 맨손 잡으려고 뛰어드는 모습들이 예. 아무래도 불가사의하다.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산천어 이 축제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방류하세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톤 정도를 방향을 했었는데요. 120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늘려서 140톤 정도를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잡은 산천어는 회를 떠서 먹나요? 구워 먹나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드시는 거는 이제 잡자마자 바로 신선할 때 이제 회를 떠서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좀 민물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거나 좀 색다른 걸 즐기시는 분들은 그 산천어 구이로 해서 많이 드시는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많이 잡는 분들은 보통 몇 마리 잡으세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보통 한 40마리까지도 잡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 무슨 장사하시나? 거기 잡아가지고, 예? 어이구, 40마리 그거 어떻게 가져가요? 그거 먹지도 못할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잡으시는 것들은 제한이 없는데, 대신 이제 가지고 나가실 때 반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마리 이상은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잡으신 만큼 또 다른 분,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나눠드려서 좀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못 잡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떤 분은 40마리씩, 40마리 잡는다는 게 한 얼마 정도 시간에 그렇게 40마리씩 잡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낚시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에도 가능하신 것 같고요. 그냥 뭐 물속에 잡으면 그냥 나오는 모양이죠? 네, 저희가 워낙 또 산천어를 많이 방향을 하기 때문에 네, 저 잘 잡으시는 분들은 뭐 되게 잘 잡으시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손으로 잡는 거죠? 아니요, 낚시로 잡으시는 거고요. 낚싯대도 빌려줘요? 낚싯대는 다 이제 개인이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한파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게
겨울이 좀 따뜻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겨울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추우니까 반가우시겠어요. 그죠? 얼음도 막 엄청나게 두껍게 열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올해 이제 뭐 슈퍼 열린다 뭐 이래가지고 뭐 따뜻한 겨울 해서 준비하는데 좀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와서 뭐 축제 얼음 두께랑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고 있는 편인데, 예. 근데 또 추워도 너무 추우니까 뭐 한파주의보가 내려오고 뭐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관광객분들이 이제 또 너무 추워도 못 오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적당히 추웠으면 좋은데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오늘은 그래도 적당할 것 같아요. 영하 7도 정도 되니까요. 예? 네, 오늘은 좀 즐기시기 좋을 것 같고요. 뭐 눈도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서 평일날 오시면은 아무래도 뭐 모든 걸 다 적당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축제가 성공하면서, 예? 네. 이 화천에서 많은 분들이, 화천하면 산천어가 많이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원래 화천에는 산천어가 살지 않죠? 네, 원래 산천어가 영동 지방에 사는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지류에 살고 있는 물고기인데요. 저희가 그 화천이라는 지명과 이제 산천어라는 그 어감이랑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2003년에 처음 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산천어 축제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지금 전국에서 꼽히고 있는데 1029님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산천어 축제 갔던 외국인 아내를 둔 사람입니다. 통역 서비스가 많이 부족합니다. 보완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보완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저희가 다른 축제랑 틀린 게 관광객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네. 만약에 금방 못하는 거라면 그 다음번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계속 축제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다가 예.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네, 이런 것들은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오세빈 팀장께서 계신 재단법인 나라, 이거는 그러니까 화천 거기에 시민들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입니까? 네, 저희 지역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뭐 산천어 축제라든가 지역에 있는 뭐 축제나 행사 같은 것들을 직접 저희가 기획하고 홍보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네. 그러면은 산천어 축제에서 이렇게 얻은 수익금은 전부 지역 발전위에서 쓰여지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재단법인이라서요. 예. 수익금은 이제 전액 화천군으로 반납을 하게 되고요. 화천군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무리인가요? 언제까지죠? 산천어 축제가? 이번 달 31일까지. 이번 달 31일까지? 네, 예. 저희가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지금 산천어 야간 낚시를 운영을 할 계획이에요. 뭐 축제 기간에 못 오시더라도 산천어 밤낚시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시면 네, 2월 14일까지 화천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는 화천 시민들이 만든 단체죠. 재단법인 나라의 오세빈 기획 홍보팀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8724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침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김포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네요. 새벽에 출근해서 제설 작업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내리고 있네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0274님, 교수님, 패밀리도 눈이 제법 내려요. 살살 쌓이고 있습니다. 망고방고 또리 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3974님, 압구정동 눈싸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이런 문자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서울 거의 서울 수도권 전역에서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모쪼록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늘은 철새 정치인들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철새 정치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을 옮기는 거는 뭐 정치인들의 선택이지만 그런 자기네 그 직업 윤리 없이 본인의 이제 이득만을 위해서
이제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당을 옮기는 모습은 매우 보기가 안 좋고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은 나온다면 절대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본인을 위한 직업적인 부분보다는 그래도 국회의원 하면은 맨날 봉사하러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보고 욕할지 모르지만 난 정치가들은 나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철새 정치 그 자체도 이로우면 가고 안 이로우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 자체가 사기꾼 아니에요? 정치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하고 똑같아. 장사꾼도 마음이 양심이 좋은 장사꾼도 많아요. 근데 장사꾼도 아주 안 좋은 장사꾼. 그러니까 일종의 사기꾼이라고 봐요, 나는. 제 경우에는 그렇게 보여지네. 막 옮기는 거 자체가 그냥 국회의원을 이렇게 봤을 때 신뢰가 좀 안 간다 해야 되나?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맡긴 분인데 신뢰가 안 가서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당이라는 게 하나의 자신의 그런 정치적 의지나 그런 걸 반영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뀐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신뢰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잘 뽑지 않겠죠? 신조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신념이 있을 텐데 적어도 당에 들어갔으면 그 신념을 가지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욕 이런 것 때문에 옮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바뀌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와 또 특히 이제 정의로운 면 이런 것들 너무 좀 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자, 일단 지금 들은 속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여러분 들으셨죠? 이 정치인들이 당적 옮기는 거 이거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울산 같은 데는 철새를 많이 관찰하는 사람한 그런 대회도 열린다고 그러는데 뭐 굳이 울산까지 안 가셔도 여의도를 잘 관찰하시면 정말 철새 무리들도 또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은 여야를 넘나든 정치인들과 그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정당 지지율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고 얘기 시작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새누리당이 40% 나오다가 38%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19%, 그다음 국민의당은 13%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상당히 이제 비슷한 경쟁 구도를 보였었는데 최근 이제 주춤한 그런 조사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조사 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이 한국갤럽에서 19일부터 20일 사흘간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요. 19세 이상. 휴대전화로 했고 응답률은 21%였고요.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걸 미리 딱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지 이게 중간에 이거 조사 교육이 하면 맥이 끊어져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한 새정치 기대감들이 이제 일정 부분 있었고요. 또 중요한 한 부분이 뭐였냐 하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 부분 동력으로 처음부터 작용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뭐 이선 후퇴하겠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동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그 반감, 호남에서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속보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지금 승객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승객들 대다수는 종강역에서 내려서 지금 대피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키 180cm의 40대 중반의 남성이 범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의 주제는 이 당을 바꾸시는 분들. 예를 들면은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을 더불어민주당을 나와서 새누리당으로 갔고, 그죠? 네. 그리고 또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죠? 네. 자, 이 탈당, 과거에도 탈당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탈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소신 때문에 또 정치 철학 때문에 이제 이념에 따라서 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본인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리적 선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최근에 그동안 보여왔던 이제 보수 성향들 이런 것들이 새누리당과 부합하는 측면들이 있긴 할 텐데요. 이 PK 지역 같은 경우 민심이 좀 변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야권세가 상당히 이제 확장되던 시기였어요. 대선도 있었고 총선 때 보면은 거의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지난번에는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후보는 거의 무소속이긴 했지만 당선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흐름들이 좀 바뀌었던 것이 이 지역에서 야권의 중심 역할을 했던 또는 미래의 가능성을 높였던 안철수 의원, 문재인 대표 다 출마를 안 하거나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은 서울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야권의 어떤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또 변했던 건 PK 지역에서 대권 주자를 갖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없던. 그러니까 김무성이라고 하는 대권주자를 PK 지역에서 갖게 되면서 이 새누리당으로의 결집도가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야권으로의 확장세가 약화되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조경태 의원이 어쨌든 3선에 대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여론 지형의 변화를 일정 부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호남에서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탈당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더민주에 대한 호남에서의 반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그런 실리적인 판단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께 한 남성이 종강역에서 소유산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서 난동을 피웠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금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112에 40대 중반의 키가 180cm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갑자기 칼을 꺼내고는 휘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를 본 승객들이 종강역에서 내려서 대피를 했고 이 과정에서는 일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지금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이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제 부산 지역에서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렇게 변화된 그 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도 사실 굉장히 당적을 바꾼 분들이 많았죠, 그죠? 많았죠. 지금 보면 가장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 이제 이인재 지금 새누리당 최고위원인데요. 이분은 이제 13번 당적을 가졌으니까 무소속까지 하면 이제 14번 자리를 옮겼다고 평가되는데, 이제 대선과 관련해서 탈당을 하게 되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어쨌든 그 이후에 6선에 성공했거든요. 여러 당적을 변경했지만 그렇지만 당적을 변경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이제 이미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계속 그것을 용인해주면서 6선까지 오르고 그래서 지금은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별명을 갖기도 했습니다. 불사조라고 하는. 그렇죠. 여러 번 당적 변경에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분 떠오르고. 피닉제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피닉스라고. 그럼 손학규 전 대표, 그러니까 지금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도 당적을 사실은 변경했죠. 그렇죠. 당시 이제 한나라당에서 옮겨온 것이니까 야권으로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옮긴 것인데 결국 이제 대선 후보는 되지 못했고 대선에서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분당 보궐선거에서 또 국회의원 당선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정동영 전 장관도 많이 당적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탈당들을 많이 하고 무소속으로도 하고 또 지난번에 국민 모임으로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새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동영 전 장관은 본인에 대해서 이제 철새라고 요구를 하는데 비판을 하는데 내가 이동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노선에서는 철새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관된 행보를 보였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인물들, 정치인들은 많이 먹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먹새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까지 이제 쓰면서 본인의 행보를 이제 정당화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 행보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정치적 비중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탈당으로 이제 영원히는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타격이 컸던 분도 있습니다. 김민석 전 의원인데요. 당시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 후보 쪽 국민통합21로 옮기게 됐는데 사실 그 한 번의 탈당으로 인해서 이후에 상당히 이제 정치 재기가 쉽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사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당적 변경으로 당선됐던 분들도 많고 또 그거 한 번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져서 정치적 재기가 힘들어진 분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가장 많이 당적 변경한 분으로 거론되는 것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제 영국에서 그 노동당도 하고 자유당도 하고 보수당도 하고 하면서 했는데 비판들이 당시에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업적으로 그것을 당적 변경에 대한 비판들을 불식시켜 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외국에 간혹 있긴 합니다만은 보면 많이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태리가 우리랑 비슷해요. 1996년에서 2001년 불과 한 5년 사이에 하원 의원 4명 중 1명이 최소한 한 번 당적을 변경했다고 하니까 많이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이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3년부터 상원을 이제 뽑았는데요, 유권자들이. 그때 2010년까지 보면 13차례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하원 같은 경우 1960년 이후에 당적 변경한 것이 한 30명 정도라고 하니까 사실 이제 상당히 많지 않고 최근에 있었던 어떤 의원의 당적 변경하니까 보좌진 11명이 이제 자기들을 이제 그만 사표를 쓰는 일도 있고 해서 그것이 이제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라고 하겠고요. 최근에 19대 국회 한국을 보니까 제가 좀 어제 살펴보니까 한 46명 정도 당적이 변경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국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건 되는 것을 제외하고 한 것인데 물론 국회의장은 이제 탈당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무소속으로 갔다가 당으로 옮겨가니까 약간 이제 2분의 1 정도 줄여야 되긴 합니다만은 한 6명 정도 계속 당적 변경이 있었던 것이니까 굉장히 흔하게 있습니다. 매 국회마다 사실은 많이 있고 대선 같은 경우 있는 경우 특히 많고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당이 생겨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당적 변경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예전에는 동교동계와 상도동계, YS계와 DJ계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YS계 쪽에서 이제 DJ계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에는 그걸 그렇게 크게 당적 이 철새다 이렇게 부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야권의 이합집산 때문에 변화는 좀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적 변경 이것이 이제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맞는 선택이었다, 유권자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뽑아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이 실리적인 것이다, 자기 이해관계만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1호선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승객에 관한 문제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 YTN에선 계속해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